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최근에 고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마저 꺾이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다시 한번 흔들렸고요. 먼저 서비스업 지표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 서비스업은 사실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GDP의 3분의 2가 서비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뭐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경제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지표가 50.1이 나왔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경제가 성장인지 위축인지를 가르는 기준선인데 이 수치에 가까울수록 성장이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50.1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서비스업 쪽이 위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지노선에 다가온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신규 주문도 줄고 수출 주문도 최근 5개월 중 무려 4개월이나 위축세를 보였고요. 고용지수도 3월 이후 최저치인 46.4로 내려가면서 이 서비스업이 그나마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는데 서비스업 쪽도 주저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황은 어떨까요? 물가는 지금 ISM 지불가격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69.9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이 줄고 있는데 물가는 되려 올라가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물건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많은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곧 금리가 내릴 거다라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 사실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BMO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지표만 보면 금리 인하 여지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물가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또 지표가 나쁜데 물가는 끈질기기 때문에 연준도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 쿠글러 연준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새로운 연준 이사 후보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만한 인물로 배정을 해서 배치를 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나왔었던 지표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뭐 연준이사 교체 시기 이런 거와 맞물려서도 결국 시장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0.6% 하락하면서 결국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 약 5천만 달러가 넘게 청산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85.4%가 롱 포지션, 즉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전체 디지털 달러 시장에서는 무려 3억 4천만 달러가 날아갔고요. 그중에 이더리움만 1억 달러 넘게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세가 급속도로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좋지 못했죠.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이 또한 코인 시장에게는 부정적인 심리로 적용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 가격들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나쁜 소식만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부터 브라질, 중국까지 디지털 자산 확보를 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모아가려고 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도 간밤 나온 소식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미시간주 소식입니다. 연금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3개월 사이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금액이 4,400만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껑충 올라갔는데 단순히 이 ETF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위스콘신 투자위원회에서도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준이 비트코인은 몰라도 각 주의 연금기금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함께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8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원 공청회에서 브라질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을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브라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약 3,410억 달러 중에 무려 5%인 170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번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또 지금 브라질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논의나 해보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브라질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크립토 친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솔라나 ETF도 승인을 했고요. 다양한 암호화폐 ETF를 운영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축 논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오사카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도입을 공식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관 투자자 수요를 반영해서 ETF나 파생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자산 ETF 금지 해제라던가 자민당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정식 규율하고 있다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긴 했지만 규제가 강해서 투자 접근이 쉬웠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도는 살리고 시장은 키우자라는 전략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의 이슈들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사례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자동차 금융회사였던 칸고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 채굴 사업으로 이 사업 안에 사업체의 성격을 전환을 시켰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을 650개 채굴을 했다고 하고요. 누적 보유량은 4,500개, 약 7,1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해서 금융 쪽을 운영했었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암호화폐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다시 한번 채굴 붐이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아주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가 명백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는 헤지펀드, 그리고 연금기금, 또 국가 단위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들이 더 크고 오래 보려는 자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충격임에 우리가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빅테크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함께 손을 잡고 삼성페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USDC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범 적용하기 시작을 했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쉽게 구매하고 몇 번의 탭으로 바로 결제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됐고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애플페이를 코인베이스 온램프 서비스에 연동을 해가지고 아이폰에서 바로 코인 구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탭투페이 기능을 통해서 USDC 비접촉 결제 기능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요.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만든다라는 소식을 간밤 가지고 왔습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MMUSD를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메타마스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이유는 디파이 안에서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고요. 또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간의 다리 역할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시장의 파일을 넓혀가고 우리 실생활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면 리플이나 이더리움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간밤 시장의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또 하나의 이슈 중 하나는 이 블랙락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00개를, 이더리움은 10만 개 넘게 코인베이스로 이체를 하면서 사실상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는 약 3억 달러 넘게 순 유출이 됐고요. 이더리움 ETF에서는 4억 달러가 넘게 유출이 되면서 단일 일자로는 역대 최대 순 유출 규모가 포착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밈코인들을 상장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봉크나 펭구, 그리고 피넛, 스텔라루멘 이런 종목들이 로빈후드에 상장이 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해당 종목들은 상장 빔 수혜는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매수와 매도, 즉 거래량은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격이 잠시 흔들리더라도 플랫폼과 자금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한 번 더 흔들릴진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의 진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 차트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장의 분위기 파이어 차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더 강해졌습니다. 61%를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4일 추세 기간인 파이어 트렌드가 89%로 롱에 대한 비중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의 약세가 좀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숏에 대한 포지션이 뜨고 나서 그 뒤로는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숏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어 라인 아래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11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기 저항 같은 경우도 현재는 위에 스페이스가 더 많이 남아서 오히려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파이어 라인을 놓고 봤을 때 지지 라인은 11만 3천 달러로 체크가 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 새로운 가격 하락에 대한 채널이 열릴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숏 포지션이 나오고 나서 파이어 라인의 저항을 막고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장기와 단기가 모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지 구간 3,500달러 선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3,700 저항까지는 아직 룸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해당 부근의 지지가 나오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6% 정도의 강한 반등을 보였었던 이더리움인데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3%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3%에서 6% 내외의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캔들 형성이 이어지고 있죠. 다만 장기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는 일부 약세 추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9달러 선을 잘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3달러까지 재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장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래량과 함께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주목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링크 통해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추가적인 시장 내용 정리해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